잠잘 때 들려주는 이야기. 거인의 정원, 오스카 와일드. 매일 오후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거인의 정원에 가서 놀곤 했다. 부드러운 초록 잔디가 깔린 그 정원은 크고 멋졌다. 잔디의 여기저기에는 별처럼 아름다운 꽃이 있었다. 봄철에는 분홍빛과 진주빛의 우아한 꽃망울로 가득 차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12개의 복숭아 나무도 그 정원에 있었다. 나무 위의 새들은 너무나도 즐겁게 제잘거려서 아이들은 때때로 하던 놀이를 멈추고는 새 소리를 듣곤 했다. 우리는 참 행복해. 아이들은 서로서로 외쳤다.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다. 그는 친구인 코니시 오우거를 만나러 갔었고, 거기서 7년 동안이나 보냈었다. 그 친구랑 대화를 7년 동안이나 계속 해오다가 대화할 거리가 다 떨어지자 그는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뭐들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아주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아이들은 다들 달아나 버렸다. 내 정원은 내 혼자만의 정원이야. 거인은 말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 텐데 말이야. 나를 빼고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놀 수 없게 할 거야. 그래서 그는 정원의 주변에 높은 담을 쌓았고 표지판을 설치했다. 침입자는 법으로 처단할 것이다. 그는 아주 이기적인 거인이었다. 불쌍한 아이들은 이제 아무데도 놀 데가 없었다. 그들은 길에서 놀려고도 했다. 그러나 길은 너무 지저분했고 돌멩이가 가득 있었다. 그들은 그곳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학교를 마치고는 높은 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아름다운 정원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었던가, 그들은 서로서로 말했다. 곧 봄이 찾아왔다. 나라 전체가 작은 꽃망울과 새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기적인 거인의 정원에는 오로지 겨울뿐이었다. 새들은 아이들이 없는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나무들도 꽃 피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잔디에서 한 아름다운 꽃이 잠시 고개를 내밀었지만 표지판을 보고 나서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도로 땅으로 돌아가서는 잠들어 버렸다. 기뻐한 것들은 오직 눈과 서리뿐이었다. 봄이 이 정원을 잊어버렸어.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는 1년 내내 여기서 살 수 있어. 눈은 그녀의 크고 하얀 외투로 잔디를 덮어버렸고, 서리는 모든 나무를 은빛으로 칠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북풍을 같이 살자고 초대했다. 두꺼운 털옷을 입은 북풍은 곧 와서는 정원 안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으르렁거리고 굴뚝을 불어 넘어뜨렸다. 정말 멋진데? 그는 말했다. 싸라기 눈도 초청해야지. 싸라기 눈도 곧 와서는 매일 3시간씩 성의 지붕 위에 내렸고, 급기야 지붕의 석가래가 다 부서질 지경에까지 만들고는 정원 안을 있는 힘껏 달렸다. 그는 회색 옷을 입었고 그의 숨결은 얼음 같았다. 왜 이리 봄이 늦게 오는지 모르겠네. 창가에 앉아서 차갑고 하얀 정원을 바라보면서 이기적인 거인은 말했다. 날씨가 바뀌었으면 좋겠는걸. 그러나 봄은 오지 않았고 여름도 역시 오지 않았다.
가을은 모든 정원에 금빛 과일을 안겨주었지만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는 너무 이기적이야. 가을은 말했다. 그래서 그곳은 언제나 겨울이었고 북풍과 쌀아기 눈과 서리는 나무들 사이에서 춤을 추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침대에 누워있을 때 거인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다. 그 음악은 귀에 너무 아름다워서 임금님의 악당이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창문 밖에는 오직 새의 노래소리밖에 없었지만 그가 정원에서 새소리를 들은 지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때 그의 머리 위에서 불어닥치던 쌀아기 눈은 멈추었고 북풍은 으르렁거리는 것을 중지했다. 부드럽고 포근함을 주는 향기가 그에게 다가왔다. 드디어 봄이 왔구나, 거인은 말했다. 그리고는 침대에서 뛰쳐나가 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엇을 봤는가? 그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다. 벽에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 아이들이 들어와서는 나무의 가지 위에 앉아 있었다. 그가 볼 수 있는 모든 나무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나무는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 깊어서 스스로 꽃을 피웠고 아이들의 머리 위로 그들의 가지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새들이 주변을 맴돌면서 기쁨에 겨워 지저귀었고 꽃들은 초록 잔디에서 나와서 위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러나 오직 한 곳만이 아직 겨울이었다. 그곳은 정원의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이었고 그곳에는 조그마한 아이가 서 있었다. 그는 너무나 키가 작아서 나무의 가지에 올라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몹시 울면서 나무 주위를 매돌고만 있었다. 그 불쌍한 나무는 여전히 서리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북풍은 그 위에서 사납게 불고 있었다. 올라오렴 어린아이야, 나무는 말했다. 그리고는 그 가지를 굽으려 최대한 낮추려 했다. 그러나 아이는 너무나 조그마했다. 그가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거인의 마음에서 완고함이 차츰 누그러뜨려졌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 그는 말했다. 이제 왜 봄이 여기 오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 불쌍하고 조그마한 아이를 나무의 꼭대기까지 올려놔야지. 그리고 정원의 벽을 다 허물어야지. 이제 내 정원은 아이들이 영원토록 놀 수 있는 놀이동산이 될 거야. 그는 그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아주 후회를 했다. 그래서 그는 계단을 내려와서 집의 정문을 조용히 열고는 정원으로 나갔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를 보고는 너무 놀래서 다들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정원은 다시 겨울이 되었다. 오직 한 아이만 도망가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너무 슬픈 까닭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거인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거인은 그 아이 뒤에 서서 그 아이를 얌전히 손에 안치고는 들어 올려서 나무 위에 올렸다. 그러자 나무는 바로 꽃이 피어올랐고 새들은 그 나무에 올라와서 노래를 불렀다. 그 아이는 두 팔을 뻗쳐서 거인의 목에 감아서는 거인에게 입을 맞췄다. 거인이 더 이상 사악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아이들은 다시 돌아왔고 정원은 다시 봄이 되었다. 아이들아, 이제 이 정원은 내 것이야, 거인은 말했다. 그리고는 큰 도끼를 가지고 와서 벽을 허물었다.
정오에 시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보아왔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 거인이 아이들과 노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루 종일 놀고는 저녁이 다 돼서야 거인에게 와서 작별 인사를 했다. 근데 그 조그마한 아이는 어디 있니? 거인은 물었다. 내가 나무에 올렸던 아이 말이야. 거인은 그 아이가 입을 맞춰준 덕분에 그 아이를 가장 사랑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은 대답했다. 그 아이는 어디론가 갔어요. 그 아이에게 내일은 꼭 여기 오라고 말해줄래? 거인은 부탁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고 했고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거인은 무척 슬펐다. 매일 오후 학교를 마치면 아이들은 거인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거인이 사랑했던 그 아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거인은 모든 아이들에게 매우 친절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첫 조그마한 친구가 그리워서 아이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하곤 했다. 그 아이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몇 년이 흘러 거인은 늙어서 쇠약해졌다. 그는 더 이상 놀 수가 없어서 그저 큰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그는 정원을 보고는 감탄하여 말했다. 나는 정말 아름다운 꽃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나 아이들이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 어느 겨울 아침 그는 옷을 입으면서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겨울을 싫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단지 봄이 잠자고 있고 꽃이 휴식을 취하는 중으로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는 놀래서 눈을 비비었다. 그리고는 유심히 바깥을 쳐다보았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정원의 가장 먼 구석의 나무가 사랑스러운 순백의 꽃송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가지는 온통 금빛이었고 은빛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그마한 아이가 서 있었다. 기쁨에 겨워서 거인은 계단을 내려가서 정원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급히 잔디를 가로질러서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얼굴은 분노로 빨개졌다. 그리고 말했다. 어떤 녀석이 널 이렇게 상처 입혔지? 그가 화를 낸 이유는 그 아이의 양 손바닥과 양발의 각각에 못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감히 널 이렇게 했어? 거인은 울부짖었다. 빨리 말해라. 내 큰 칼로 그 녀석을 단번에 베어버릴 테니. 아니에요. 그 아이는 말했다. 이것은 사랑의 상처인걸요. 넌 누구지? 거인은 말했다. 갑자기 신비한 경외감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 조그마한 아이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아이는 거인을 향해 미소 짓고는 말했다. 당신은 저를 당신의 정원에서 놀게 해주었지요.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나의 정원에 같이 갑시다. 그곳은 천국이랍니다. 다음 날 오후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은 하얀 꽃송이로 가득 찬 나무 아래서 거인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